저는 이주연 변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역삼역 1번 출구에서 이주연 특허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변리사가 된 지는 25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유튜브에서 변리사나 특허에 대한 강의를 할 생각은 없고요. 일반 분들이 변리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특허나 디자인이나 상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니면 제가 변리 업무를 하면서 재미있었던 일, 그런 에피소드, 그런 걸 중심으로 제가 저희 유튜브를 이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 특허나 변리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를 모아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은 거기에 대해서 Q&A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변리사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변리사를 아직도 벼에다가 리을 바짝바짝 작은 별리사 이렇게 쓰시는 분이 여전히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합격할 때만 해도 변리사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았죠. 특히나 더 그때는 이제 제가 합격했을 때는 변리사가 뭔지 모르고 심지어는 병아리 감별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병아리 암수 구별하는 거. 왜 그걸 병아리 감별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제가 보고 당황했었으나 저는 병아리 감별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변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공대나 자연대나 사업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변리사를 익히 주위에도 있으실 거고 익히 들으셨을 테지만 문과 쪽 분이시라던가 아니면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변리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고 여전히 그리고 접해보신 일은 더더군다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중미들이 알게끔 변리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리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변호사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변호사님은 일반적인 우리가 억울했던 일, 민사적인 거, 아니면 내가 누군가 나를 폭행했을 때, 이럴 때 제가 억울하니까 변호사님이 와서 저를 변호를 해줘서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의 돈을 찾아주시고 저의 땅을 찾아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똑같이 억울한 걸 찾아드리는 억울한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발명, 특허, 아니면 디자인, 상표 그런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권리를 획득을 하게끔 도와드리고 권리가 손상이 되었을 때 저희가 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 권리를 회복을 시켜드리고 또 그 권리를 해외에서 권리를 받고자 하실 때 제가 그걸 도와드려서 해외에서 권리를 획득하게 해드리고 또 해외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권리를 받고자 할 때 저희가 그걸 또 도와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기업을 도와서 우리나라에서 권리를 받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발명에 대한 특허, 그 다음에 이 모양 디자인이 예쁜 거에 대해서 권리를 받는 디자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죠. 샤넬, 구찌 가장 좋아하시죠? 저 좋아합니다. 네, 샤넬, 구찌, 예컨대 선풍기면 하우젠 이런 상표들을 내가 독점하려고 할 때 이런 지적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이긴 소유권이에요. 이것도 이 소유권을 가지고 대출도 받아요. 남한테 이전할 때 또 이전 비용도 받아요. 다 받아요. 권리예요. 나의 재산권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동산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지적 재산권이라고 해요. 지적 소유권.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tangible, intangible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intangible은 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는 지적 소유권이니까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걸 잡을 수 없는 그런 오브젝트에 대해서 영어 나왔네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권리를 찾아드리고 받게끔 해드리고 그다음 소송해서 저희가 다시 원상태로 돌려드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쉽게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작년 여름에 한참 애용을 하던 이 무선 예쁘죠? 무선 선풍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요? 일단 누군가 이걸 개발했어요. 무선이에요. 막 이 속도 조절되죠? 빛도 막 들어오죠? 무드등이라는데 저 별로 무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세기 근데 사실 몇 단계로 조절이 되고 무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포터블하게 밥을 먹을 때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런 걸 개발을 했어요. 근데 또 딴 사람이 내가 열심히 그냥 뭐 1년 동안 고생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누가 이걸 똑같이 따랐으면 화나잖아요. 이건 나의 재산권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 무선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허를 받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누군가가 이런 게 있어요. 나 이런 권리를 받고 싶어요 라고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기술적인 문서를 만들어요. 기술적인 문서라고 하면 특허법에 의거해서 예컨대 이 기술이 왜 특허를 받아야 되는지를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예컨대 기존에 어떤 기술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기술들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고 나는 이렇게 구성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기존에 업계가 갖고 있었던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훌륭한 무선이고 몇 단계로 조정이 되고 뭐 빛도 나오고 뭐 이런 기능을 갖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국가의 독점권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기술 문서를 만들어요. 짧게는 뭐 10페이지, 15페이지 남짓, 길게는 30-40페이지가 되는 기술 문서를 만들어서 그걸 특허청에 제출을 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심사관님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분들이 각자 분야, 화학이면 화학, 기계, 전자, 각 파트별로 심사관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그 기술 문서를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심사를 해서 특허법상 위배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심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권리를 주고 문제가 없으면 다시 거절하고 뭐 이런 프로세스는 제가 나중에 다시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게 특허고 그러면 디자인을 어떻게 받는 건가? 내가 이거를 예쁘게 예쁘잖아요. 디자인이 동그랗고 목은 이렇게 짧고 또 동그랗고 약간 여기가 이렇게 같은 그거 아니에요. 원통형이 아니라 약간 들어가 있어요. 잘 보시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하고 나서 보니까 디자인이 예뻐요. 이쁘죠? 그래서 내가 이 디자인의 권리를 받고 싶어요. 그럼 이거는 얘가 기술이 어떤 거가 있던 없던 관계가 없이 요 외부에 드러난 디자인만 권리를 받는 거예요. 앞에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뒤에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도면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디자인은 이런 도면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사관님들이 이 디자인 건에 대해서 디자인 법에 의해서 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되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하고 그런 루트를 거치게 되지요. 그러면 상표는 무엇인가? 상표는 또 이걸 개발했지만 이거를 시장에 내놨을 때 뭔가 얘를 나타내는 표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짜잔 뒤를 보면 안 보이실지 모르겠죠. 여기 스톰이라고 써 있어요. 스톰. 이게 이 선풍기의 이름, 네임이죠. 브랜드. 스톰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시장에 내놔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 브랜드가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럼 또 따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제어를 할 방법은 상표권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스톰이라는 상표를 이 선풍기라는 상품에 사용하겠다라는 거를 제출을 해요.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 그걸 또 상표나 특허나 디자인 등록하듯이 특허청에 제출을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심사를 거쳐서 등록되거나 거절되거나 루트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상품에도 특허가 있고 디자인이 있고 이 상표 다 여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요 상품에. 그리고 실용신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용신안은 사실 특허랑 매우 유사해요. 근데 실용신안은 기계, 기구에 대해서만 한정이 되고 특허는 기계기구, 물질, 제법, 우리가 말할 요즘 많이 하는 비즈니스 모델, BM 특허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모든 발명에 대해서 권리를 주는 거에 반해서 실용신안은 기계, 기구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구, 기계, 기구 이런 걸 발명을 했을 때는 특허로 낼 수도 있고 실용신안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선택을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용신안은 특허보다는 이 독점권을 주는 권리 기간이 조금 짧긴 해요. 근데 요즘은 라이프 사이클이 워낙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 권리가 10년, 20년 유지를 할 정도의 기술이 있지는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보통 원천적인 기술인 경우는 거기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기 때문에 원천적인 기술은 계속 10년, 20년 유지할 그런 가치가 있지만 보통의 거는 3, 4년, 빠르면 3, 4년, 아무리 늦어봤자 5, 6년이면 사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더 좋은 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존속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고 법상으로는 구분하기는 실용신안은 기술적으로 덜 고도한 것, 특허는 더 고도한 것이라고 나뉘어 있긴 하지만 특허청에서 심사를 할 때는 사실 기술적으로 고도하다, 덜 고도하다를 심사를 할 사실 그런 방법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유사하게 취급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한테 조언을 드리기는 실용신안을 받아도 되고 특허를 받아도 되는 경우라 그러면 전 특허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허는 예컨대 누군가의 거래를 하거나 라이센스를 주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 포지션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럼 굳이 내가 실용신안을 받아서 재산권 행사할 때 이런 특허보다 더 못한 이런 열등한 포지션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내가 권리를 받는데. 그러니까 실용신안은 내가 그냥 등록을 하나 받았다. 예컨대 그런 걸 표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실용신안 정도로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특허를 권유해 드립니다. 네, 특허를 받으세요. 실용신안보다는. 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니까 말도 어버버 했고요. 지금 되게 지저분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변리사가 뭐고 변리사가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여러분이 궁금한 걸 중심으로 이 유튜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